깜짝 놀란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CBS 노컷 뉴스가 RN서치에 의뢰를 한 여론조사, 지난 1일에서 3일까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수, 목, 금 3일 동안 여론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촥 올랐습니다. 부정평가는 축 내려앉았고요. 제가 왜 여론조사가 오르락내리락 들쑥날쑥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여론조사를 힘주어서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오르락내리락에도 그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 있는데 그것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다. 지금 이렇게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뚜렷하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여론의 향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원래 가진 원칙대로 밀고 나가면서 동시에 본인이 크게 변했다는 그런 모습. 민생 현장으로 가자. 나부터 민생 현장을 가겠다. 그래서 왜 서울 마포에 있는 카페에서 그 직접 만났잖아요. 경제대책 그 회의를 열면서 한 60명 정도 그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거기서 타운홀 미팅을 갖기도 하고 국민은 언제나 옳다. 현장으로 가자. 그래서 그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들, 비서관들, 행정관들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전부 다 현장에 가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라.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해온 뭐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은가.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연령대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그리고 정치 성향별로 모든 부문으로 따져봤을 때 모든 부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촥 올라가고 있다. 이제 지금 이런 겁니다. 먼저 연령대를 보면은 20대만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30대, 40대, 50대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안 좋은 40대, 50대도 쫙 올라가고 60대 이상 뭐 장년층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로 보면 말이죠. 지역별로 보면은 부산, 울산, 경남 이 부울경 여기만 좀 내려왔고 나머지는 또 촥 올라갔습니다. 아마 부산, 울산, 경남 여기가 11포인트가 떨어졌던데요. 그것은 김포를 서울로 편입을 하면서 부울경을 홀대했다라는 느낌을 그쪽 그 주민들께서 가져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은 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충청 지역, 대전, 충청, 세종 여기가 무려 15.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대구, 경북 12.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뭐 경기, 인천 여기에서도 다 서울에서는 무려 9.7포인트 그러니까 1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도에서는 4.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치가 뭐냐? 가장 핵심적인 수치. 중도층에서 10%포인트 정도가 올랐습니다. 선거를 앞둔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데요. 이때 중도층이 어떤 향배를 결정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할 때가 많은데 그 중도층에서 30.7%포인트가 39.5%로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가 오른 거예요? 8.8%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8.8%포인트가 중도층에서. 진보층에서도
두 자릿수가 올랐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중도층에서 39.5, 중도층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39.5, 전체적으로는 39.1. 대개 집권 여당의 총선거 그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승패를 가르는 그 바로미터 중에 가장 확실한 바로미터가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느냐 못 넘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39.1을 찍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슈 선점, 어젠다 세팅 이 추세가 쭉 지속이 된다면 40%를 넘을 수가 있다. 지금 이제 그 여당 쪽에서는 이런 낙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을 상당 부분 교체한답니다. 왜냐하면 용산 참모진들, 뭐 수석들, 거의 뭐 실장들 이런 그 참모들 중에서도 고위급들 다 이제 내년 총선 준비를 하려면은 뭐 내년 초까지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3개월 전까지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좀 미리 나가서 지역구도 다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그거 아마 곧 임박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빠르면 될 수도 있고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시민사회 수석으로는 김정수 59살 그다음에 정무수석 후보로는 한오섭 57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 시민사회 수석 후보인데요. 육사 교장을 했습니다. 삼성장군 전역했습니다. 경북 영주 출신 육사 43기 국가안보실 6위 관리센터장 특전사령관 지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오섭 정무수석으로 이제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서울 출신입니다. 국정상황실장인데요.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 행정관 지냈고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페인 기획 및 메시지 담당이었습니다. 그러면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이제 총선 출마를 위해서 이달 중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진복 정무수석은요 총선 출마 안 한답니다. 그 이진복 정무수석은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 후임으로는 이도운 지금 대변인 그분이 홍보수석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 왜 자녀 학교 폭력으로 물러났던 의전 비서관 자리 지금 공석인데요.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 시급한 게요. 우리나라 그 대법원장 자리가 지금 공석입니다. 지난번에 그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그 다른 사람으로 이제 지명을 해야 되는데 그 후보로 김형두 58살 헌법재판관, 조희대 66살 전 대법관, 정영환 63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런 분들이 검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24일 날 퇴임을 이미 했는데 이균용 당시 서울 고법 부장판사 지명했지만 임명 도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는 10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도 퇴임을 합니다.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후임이 지명이 돼 있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다음 주 월요일 날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대법원장 후보들
보면은 김형두 재판관, 전북 정읍 출신이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 고법 부장판사, 법원 행정처 차장 등을 지냈습니다. 조희대 전 대법관은 경북 경주 출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찌감치 대법원장 후보로 검토해 왔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분은 이제 나이가 66이어서 임명이 되더라도 2027년에 정년 70세가 되어서 3년 반 정도 재직하고 퇴임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 법학교수 회장을 지낸 정영환 교수, 강원 강릉 출신입니다. 고려대 법대 졸업했고 판사 11년 정도 했는데 정영환 교수가 대법원장이 되면 법학교수 출신으로서는 첫 대법원장이 되는 셈입니다.